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오늘은 신묘일주 분들, 신묘일주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본인께서 신묘일주일 경우에도 상당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참고사항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그 자녀를 키우시는 데 있어서, 신묘일주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께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신묘일주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부모님께서도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사실 경험이 또 많이 중요하거든요. 명리학에선.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해왔던 내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동영상들 중에서 이제 많은 성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이제 신금 일간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더불어 또 말씀드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신묘일주 분들을 원래 이제 이번에 이제 구성하게 된 이유는 사실 9월 7일이 이제 백로의 절기가 바뀌어서 새로운 절기가 되고 그래서 개유월이라는 이제 새로운 달이 되거든요. 아니 그렇죠. 이제 새로운 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원래 이제 묘유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일단은 이런 그 9월달 이 월우는 제가 며칠 내에 찍도록 하고 일단은 신묘일주 분들한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드릴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월우는 앞으로 이제 제가 찍어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리는 영상의 내용은 인생 전반에 꼭 필요한 어떤 참고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용이 아주 제 생각에는 내용이 좋은 편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자, 자녀 교육에도 물론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신묘일주 분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인생 전반, 그러니까 평생이죠. 평생 이건 꼭 기억을 해주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체력이죠. 에너지나 체력이 급격하게 소모되거나 소진될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체력적으로. 일단 신묘일주 분들은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신묘일주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번아웃이 올 수 있는데 이 번아웃이 심해지면 나중에 우울까지 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입니다. 이게 왜냐면 건강이 받쳐주고 체력이 받쳐줘야 어떻게 보면 만사형통이거든요. 뭐 사업을 하시든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뭐 어떤 예술적인 업무를 하시던 간에 체력이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근거는 있어요. 당연히. 저는 이제 근거 없이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신금이라는 속성도 있고 덧붙여서 신묘일주는 재성을 쓰시거든요.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이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나 체력 관리, 급격하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언제나 번아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말은 쉽죠. 그죠? 그런데 요령이 있어야 되죠, 항상. 제가 이제 항상 신묘일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요령.
그러니까 요령,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해도 요령이죠, 그죠? 나쁜 뜻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성을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몰입감이 되게 강하세요. 어떤 업무 처리를 할 때 너무 과중하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가 바닥을 딱 치는 그 순간을 못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그 과로를 해서 응급실로 실려간다 이런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과로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뭐 영양제를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몰입에서 나오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올인을 많이 하세요. 인간한테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실 때, 올인을 많이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에 대해서 올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피해야 될 지점인데, 제가 지금 일단 요령이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 인간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시는 게 좋은 건지 본인이시던 자녀분이시던 신묘일주분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한 1부에서 3부 정도 1, 2, 3부로 구성을 할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인간관계에서 올인을 하시면 안 된다. 요령껏 하셔야 된다. 요령껏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에너지나 체력적인 측면을 계속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진이 빠르시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금이라는 속성과 그다음에 재성을 쓰시는 속성 때문에 몰입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몰입을 엄청 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제 요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 에너지하고 체력을 이제 이 분배를 잘해야 되겠죠? 체력 분배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건 마인드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어떤 업무를 하실 때 너무 많은 부담, 이런 표현이 좋겠네요. 너무 많은 부담. 자,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력관리 요령입니다. 체력관리 요령, 에너지관리 요령입니다. 너무 많은 부담이나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부담이나 짐을 짊어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죠, 그죠? 솔직히 이거 말이 쉬운 거지.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뭐 그러실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뭐 학생이면 뭐 어떤 또 나름의 예술 분야를 한다든지, 뭐 수학을 뭐 정복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냐면 신묘일주는 또 수학을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을 따신다든지, 세무사 자격증을 따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돈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세요, 주로. 그래서 돈을 다루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너무 많은 부담, 너무 많은 짐, 누구는 뭐 너무 많은 부담이나 짐을 짊어지고 싶어서 짊어지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어떤 것을 자기가 하실 때 신묘일주 분들은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욕심이 조금 먼저 앞서시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볼 때, 아, 저렇게까지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사업도 되게 빠르게 막 확산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묘일주 분들은. 그러니까 뭐, 직원이 뭐, 예를 들면 한 3명 있는데, 또 굳이 3명으로도 잘 돌아갈 수 있는데 한 명을 더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체를 뭐 어떤 지역에서 이제 잘 되니까 바로 또 분점을 내신다든지 이런 게 좀 속도가 빠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이나 목표가 많으셔서 그래요. 좋게 얘기하면 목표고 조금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누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좀 과하실 수가 있다. 남들이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양을 좀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특히 이런 욕심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나는 그래도 난 할 거야. 뭐, 한꺼번에 뭐 여러 개 처리하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6글자나 제가 이제 제 채널을 보면 아시겠지만 6글자나, 그러니까 신묘일주라는 일주 빼고 나머지 6글자나 대운에서 신강함이 받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예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신강하신 사주는 욕심을 부려도 된다는 취지죠, 제 말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체력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소모나 소진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 신강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운을 예로 들어볼게요. 왜냐면 6글자는 보통 이제 신강이 안 하시면 좀 안타깝게 이제 6글자가 신강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임신, 그죠? 임신. 그 다음에 신유, 그죠? 신유라는 글자. 그 다음에 갑진. 그래서 올해에 크게 나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갑진, 그죠? 체력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에너지나 체력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뭐, 임진,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묘일주 분들께서 대운을 임신대운을 쓰신다든지, 그 다음에 신유대운을 쓰신다든지, 갑진, 올해는 세운이니까 세운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괜찮으신 거예요. 에너지나 건강적인, 특히 건강적인 측면이 괜찮으실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이라는 어떤 대운이나 세운을 쓰시는 경우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은 신강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타이밍상 대운으로 제가 한정지어서 말씀드렸으니까 10년 동안 에너지나 건강 관리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실 거니까 아무래도 목표 달성이나 그죠? 목표 달성에 최대한 어떤 박차를 가하셔도 속도를 붙이셔도 틀림없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럴 때 딱 치고 나가시는 거죠.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쳐줄 때는 딱 치고 나가라는 뜻이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신약한 상황에 빠진다. 내가 신약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한 상황에 빠지실 때는 체력 관리나 건강 관리에 한층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최우선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어떤 그런 내 에너지 조절을 잘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어요. 좀 신묘일주 분들이 좀 또 이렇게 욕심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욕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많고 사람의 욕망, 그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또 꿈이죠.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지나쳐 버리면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상적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전 지구적인 문제 막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신약한 상황에 대운에 놓였는데 신강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강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 이런 식으로 신강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반대로 와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묘가 을묘 이런 대운에 와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저 지금. 근데 내가 신약해. 그러면 이게 사실 욕심이 너무 지나치고 이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상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럴 때는 자신의 이상을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이상이라는 건 현실하고는 그건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제 말은. 그죠? 신강할 때 이상적이시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교육계에 큰 영향을 끼치겠어. 뭐 이런 거 상관없죠.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정말 애들을 정말 제대로 내가, 한번 교육계에 내가 한번 획을 긋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신강할 때.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 이런 분 보실까요? 뭐 이렇게 된 신약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지가 묘고요. 대운은 묘가 될 수는 없네요. 자, 월지가 묘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월지가 묘고, 그러니까 묘가 두 개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되게 이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여기서 만약에 이 나머지 글자가 받쳐주지를 못하면, 나머지 글자가 뭐 예를 들어 술이라고 나와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 술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품었는데 그거에 자꾸만 그 스스로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운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분들은 어떤 대운에 움직이셔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와요. 제가 오른쪽 밑에다 이런 대운이 받쳐줄 때 비로소 균형이 맞는 거죠. 이게 원국이고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너무 신약하신 분이 이상을 너무 추구하시면, 좋을 게 없다. 자녀분들도, 뭐 예를 들면 이상적이라는 게 이런 거죠.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난 꼭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이 보실 때, 너 어느 데 가고 싶어? 그러면 항상 뭐 말은 서울대 하는데 공부는 안 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눈높이를 낮춰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살아가도록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자녀를 만약에 대하실 때 신묘일주 분들이 만약 이런 원국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면 좋으시겠어요? 너가 대운이 좋게 들어오는 시기, 대운 같아. 세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운을 제가 지금 언급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운이라는 건 항상 세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올해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죠. 올해 뭐 이상적인 어떤 시민사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갑진년이라는 세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올해 좀 공부가 잘 되시겠죠. 이런 원국을 갖고 계시더라도 자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상과 현실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일반 사람에 비해서 왜냐면 어떤 목표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지나치면 꿈 이상으로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실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친 목표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뿐만 아니라 지나친 목표도 좀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의 시작점은 어디였죠? 바로 에너지가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지나친 목표고, 지나친 목표이더라도 에너지가 받쳐주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대운이나 세운이 받쳐준다든지, 나머지 6글자가 받쳐준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양분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은 글자들. 자, 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신, 신유, 갑진, 그죠? 임진, 이런 식으로 좋은 글자들이 오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좀 우리가 수위 조절, 이상과 현실의 갭을 잘 조절을 해서 나 스스로의 에너지를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힘만 들고 목표는 성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에너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항상 수면량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애인데 예를 들면 저렇게 잠을 많이 자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신묘일주는 무조건 잠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녀 키우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든 사업하시는 분이든 본인이시든 간에 수면의 수면의 양을 항상 질뿐만 아니라 양도 중요합니다. 수면의 양도 무조건 확보가 되고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공부를 하든 뭐 직장에 나가든 사업을 하든 그게 되는 겁니다. 신묘일주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건 신강과 신약 문제를 좀 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에너지를 한 곳으로 쫙 몰아가지고 엄청나게 그 집중을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이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일주들보다 좀 빠르세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세요. 일반 분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면의 양과 특히 수면의 양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양과 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라.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자녀분이 신묘일주면 제가 왜 이렇게 고3인데 많이 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약입니다. 충분히 자고 해야 더 왜냐면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는 것보다 훨씬 그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확보하게끔, 그죠?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예민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묘일주 분들은 예민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렇게 잘 자도록 그 적절한 환경을 좀 잘 마련해 준다든지 자녀가 그리고 또 성인분들 본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잠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지금 제가 1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에너지와 체력, 건강 이 세 가지 에너지, 체력, 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방식, 그죠? 일종의 요령이죠. 요령.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1부를 이만 마치고 2부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